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반도체공학연구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나는 연구실을 맡고 있는 전기전자공학과 윤일구 교수고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게 되거나 하면 대학원생들이 아마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하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고요. 참고로 올해는 연구년입니다. 제가 9월이 돼야 복귀를 할 거고요. 현재 연구실에는 총 7명의 학생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학부, 그러니까 석박 통합 2명, 석사 4명, 그 다음에 지금 학부 인턴십으로 1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저렇게 되어 있고, 졸업생들은 지금 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 기업에 가 있고요. 특이할 점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소로 가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일부는 연구소로 안 가고,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마케팅 또는 기술 마케팅으로 바꿔서 지금 자기의 그 커리어를 다시 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 지금 뭐 오픈랩에 대한 설명이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AI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잠깐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AI 그러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뉴럴넷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뉴럴넷을 우리가 뭐 최근에 들어서 꼭 개발한 건 아니고 과거에 사실은 뉴럴넷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려면 이제 프로세싱 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컴퓨팅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게 실제로 만약에 뭐 실시간으로 뭔가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속도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신경망이나 이런 형태의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회로나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사실은 반도체 공정 이런 데서 프로세스 이제 그 공정 제어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이미 쓰이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활용 범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텔에서는 지금 사실 뉴럴넷 프로세서를 프로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공정 제어에 지금 현재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반도체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제 2차원적으로 그 경우에 있어서 사이즈가 막 줄면 동일한 면적에 굉장히 많은 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 경우에 만약에 걔네들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베리에이션 또는 변위 또는 변동 이러한 형태의 값들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아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럼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슈들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다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이 될 텐데, 소자를 만들어서 소자들을 몇백만 개, 뭐 심지어는 몇억 개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소자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자동으로 걔네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또 그쪽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을 사실은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시간으로 얘네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프로세싱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를 고려한 이제 모델링 기법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들은 꼭 그러니까 뭐 새로 개발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컴퓨팅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에서 또 다른 분야는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형태의 소자들을 삼성전자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4나노, 만약에 소자 6나노 이런 소자들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이후에 만약에 3나노를 만든다고 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적어놓은 TCAD라는 걸 씁니다. TCAD는 테크놀로지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고요. 쟤네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상용화된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는 피지컬 모델들 여러분들이 배운 이제 반도체 소자의 동작 특성들의 기본이 되는 모델들을 저 프로그램 안에 지금 이식을 시켜서 걔네들을 가지고 두 번째는 쟤네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소자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유한요소 분석법,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지만 소자에 대한 특성들을 굉장히 잘 우리가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한 형태의 모델링을 우리 연구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소자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소자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품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어떤 소자를 만들었는데 그 소자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얼마만큼 잘 동작을 할 수 있겠느냐. 단순하게 지금 당장 그렇죠. 동작을 잘 하겠죠. 근데 이 제품이 5년간 동작을 해야 된다. 이 5년이라는 거는 누가 이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의 기준인 거고요. 그 사람은 5년 동안 이 제품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소자가 5년간을 잘 동작할 거라는 거를 뭔가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겠죠.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reliability assessment,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장비들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부분들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나노스케일 반도체 그러니까 FET,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디바이스의 특성들에 대한 모델링을 우리가 이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해서 특성이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가스 센서들이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뭔가를 디텍션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신경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라이트 에미팅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빛을 내는 소자인 LED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를 합쳐놓은 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놀게닉은 얘네들을 지금 우리는 이제 반도체 물질을 갖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형태에 대한 모델링과 실제로 쟤를 만들어서 구현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다이오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를 이제 컴팩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컴팩 모델링은 뭐냐면 이제 모스펫 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스파이스를 여러분들이 써봤을 텐데 스파이스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파이스에 있는 사실은
모델 파라미터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튜닝을 하게 되겠죠. 공정이나 이 소자 갖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컴팩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새로운 소자를 개발을 하면 그 새로운 소자에 대한 마찬가지로 이제 컴팩 모델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티켓이든 피지컬 베이스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에게 리스폰스를 줄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형태의 모델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들이 되겠고요. 결국은 컴팩 모델은 회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선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컴팩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한다. 연관관계로 이제 그러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특정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경우에 새로운 형태의 소자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보통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맨 마지막은 아까 앞에 있던 4번과 비슷한 건데 실시간으로 플라즈마 프로세스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 내용들을 일일이 다 따로 다시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내가 따로 설명을 해주겠지만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데이터에는 잡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메저먼트 노이즈가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측정에 대한 에러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이즈를 타고 있을 때 그 데이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스무딩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저 데이터가 선형적인 특성을 갖지 않고 저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로 잘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말하는 뉴럴넷 같은 신경망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LET는 여기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에노드랑 캐소드만 놓고 보면은 그냥 LED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간에 게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게이트에서 캐소드하고 에노드 사이에 있는 채널을 컨트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빛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칭 역할을 게이트에서 하게끔 하는 형태의 구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으로 말하면 LED하고 TFT를 하나의 소자로 인테그레이션 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측정하고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물론 시뮬레이션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글 포톤 레버리지 다이오드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에서 우리가 라이더 아까 잠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용 센서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디스턴스 센서가 되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소자들에 대한 성능 평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 제안 등등을 우리가 지금 연구실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팩 모델링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던 특성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통해서 스파이스 모델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특정한 형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소자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특성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여기 지금 있는 것들 이제 시뮬레이션, 티켓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OES라고 하는 건 분광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쏴서 빛을 받아서 정보를 이제 정보를 우리가 디텍션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에 있는 기능에다 추가적인 어떤 모듈을 얹어서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연구실에서 지금 학생들이 뭐 상 받았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형태의
상대를 받으면 본인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 놓은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우리 연구실의 웹사이트,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연구실 방장인 김재원 학생이 지금 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연구실은 삼국학관 3층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연구실에 관심이 있거나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그러면 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우리 연구실에 있는 방장한테 연락을 해도 됩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나요?